손흥민은 이제 끝났다. 토트넘에서 무관으로 은퇴할 거다. 전 세계 언론의 비아냥과 차가운 비판 속에서 33살 손흥민이 선택한 건 눈물이 아닌 증명이었습니다. 프로 데뷔 15년 그 지독했던 무관의 사슬을 끊어버린 단 한 번의 기적. 피파가 메시, 호날두와 나란히 손흥민을 세계 9대 천왕으로 선포한 소름 돋는 이유. 오늘 속풀이 극장에서 그 가슴 뜨거운 인생 역전 드라마를 지금 공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자리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6만 관중의 환호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텅 빈 경기장에 홀로 남은 캡틴의 자리일 것입니다. 2025년 초 영국 런던. 차가운 겨울비가 손흥민 선수의 어깨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진출 10년 차. 남들은 레전드라 부르며 우러러보지만 정작 손흥민 선수의 가슴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33살. 축구 선수에게는 황혼기라는 꼬리표가 붙기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그를 지독하게 괴롭혔던 건 상대 수비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찢어질 듯한 통증을 안겨주는 햄스트링, 그리고 조금만 뛰어도 끊어질 것 같은 허벅지 근육. 10년간 앞만 보고 달려온 그의 몸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폭발적인 스프린트로 수비 뒷공간을 허물던 손세이셔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절뚝이며 그라운드를 빠져나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를 더 아프게 한 건 몸의 통증보다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한때 그를 신처럼 떠받들던 영국 현지 매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손흥민의 시대는 끝났다. 토트넘은 에이징 커브를 겪는 고액 연봉자를 정리해야 한다. 10년 동안 팀을 위해 헌신하며 수백 골을 넣고 피와 땀을 흘렸던 시간은 부진이라는 단어 두 글자 앞에 너무나 쉽게 부정당했습니다. 주장으로서의 책임감은 그를 더욱 짓눌렀습니다. 팀 성적은 창단 이래 최악인 17위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마다 팬들의 야유가 쏟아졌고 손흥민 선수는 고개를 숙인 채 경기장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특유의 밝은 미소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라커룸 구석에 앉아 멍하니 잔디 묻은 축구화를 바라보던 그의 뒷모습은 마치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진 거인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 묻곤 했을 것입니다. 내 노력은 여기까지였을까? 나의 축구 인생은 이렇게 초라한 퇴장으로 마침표를 찍게 되는 걸까? 15년 전 독일 함부르크에서 시작된 소년의 꿈은 무관이라는 지독한 꼬리표와 실패한 캡틴이라는 오명 속에 저물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공원에서 수천 번의 슈팅을 날리던 그 간절했던 시간조차 이제는 빛바랜 추억처럼 느껴졌습니다. 친구이자 동료였던 해리 케인이 우승을 위해 팀을 떠날 때도 그는 남았습니다. 의리를 지켰고 사랑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보답으로 돌아온 것은 떠나야 할 때를 모르는 노병이라는 조롱이었습니다. 집처럼 편안해야 할 런던의 밤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웅의 서사는 가장 깊은 나락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남들이 이제 끝이라고 말할 때 손흥민 선수는 다시 운동화 끈을 조여맸습니다. 비난 섞인 기사를 보지 않기 위해 휴대전화를 멀리하고 오직 자신의 몸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런던의 안개를 헤치고 훈련장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에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나의 마지막은 내가 결정한다. 그의 마음속에서 꺼져가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2024-25 시즌이 후반기, 그리고 운명처럼 다가온 유럽 축구 연맹 유로파리그 토너먼트. 손흥민 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15년 무관의 한을 풀고 토트넘 팬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것을요. 그는 부서질 듯한 몸을 이끌고 다시 그라운드로 나섰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빠르지는 않았지만 그의 발끝에는 10년의 노련함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난하던 이들이 입을 다물게 할,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할 섬에 서서히 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캡틴의 고독했던 겨울은 그렇게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곧 다가올 5월 스페인 빌바오에서 펼쳐질 그 기적 같은 밤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채 말이죠. 2025년 5월 25일 스페인 빌바오의 산 마메스 경기장은 거대한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유럽 축구 연맹 유로파리그 결승전.
상대는 전통의 명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바로 토트넘의 7번 손흥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경기를 단순한 결승전이라 불렀지만 손흥민 선수에게 이 밤은 자신의 15년 프로 인생 전체를 건 단 한 번의 심판대였습니다. 2010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앳된 얼굴로 데뷔했던 소년이 33살의 노련한 전사가 되어 서 있는 마지막 보루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시즌 내내 그를 괴롭혔던 햄스트링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였고 의료진은 선발 출전이 무리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장 완장을 조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져도 상관없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영영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경기 초반 벤치에서 초조하게 경기를 지켜보던 손흥민 선수의 눈빛에는 수만 가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019년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에 통한 2021년 카라바오컵 준우승의 눈물. 매번 정상의 문턱에서 좌절하며 손흥민은 우승 DNA가 없다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드디어 후반전 영의 균형이 이어지던 팽팽한 순간. 캡틴 손흥민이 그라운드로 투입되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천둥 같은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70m를 단독 질주하는 치타는 아니었지만 대신 매 순간 영혼을 실어 뛰었습니다. 수비수 3명 사이를 뚫고 나가는 처절한 몸부림, 공 하나를 지켜내기 위해 잔디에 몸을 던지는 투혼. 그건 축구가 아니라 한 남자의 절규였습니다. 마침내 후반 43분 토트넘의 극적인 결승골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길고 길었던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려 퍼졌습니다. 빅 마이너스. 그 순간 손흥민 선수는 환호하며 뛰어나가는 대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무너져 내렸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그는 잔디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기쁨의 눈물이기 이전에 15년 동안 그를 짓눌렀던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는 안도의 통곡이었습니다. 드디어 해냈다. 내가 드디어 우승컵을 들었구나. 주변의 동료들이 다가와 그를 안아주었지만 손흥민 선수는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하고도 발롱도르 후보에 오르고도 늘 가슴 한구석이 시렸던 이유. 트로피 없는 레전드라는 잔인한 평가에 밤잠을 설치며 스스로를 채찍질했던 그 고통스러운 밤들이 이 눈물 한 방울에 모두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전율케 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디선가 챙겨온 커다란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나타난 것입니다. 유럽 축구의 정점에 선 주인공이 자신의 뿌리인 대한민국의 상징을 허리에 감고 시상대로 향하는 모습. 그는 트로피를 향해 걸어가는 내내 태극기를 매만졌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아시아인이라는 편견과 싸워야 했던 시간,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매주 비행기에 몸을 싣던 그 고단했던 여정. 그 모든 순간에 대한민국이 함께했음을 그는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시상대 맨 윗자리. 은빛 찬란한 유로파리그 트로피가 그의 손에 들렸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트로피에 뜨거운 입맞춤을 보냈습니다. 트랜스퍼마르크트가 이 장면을 2025년 세계 축구 8대 기적 중 유일한 개인 사례로 선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클럽의 우승이 아니라 한 인간이 15년이라는 지독한 불운과 시간의 무게를 이겨내고 쟁취한 인생의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바오의 밤하늘을 수놓은 금빛 꽃가루 사이로 태극기를 두른 채 웃고 있는 손흥민. 그는 더 이상 비난받던 늙은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낸 이 시대의 진정한 아이콘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승의 기쁨이 채가시기도 전 손흥민 선수는 또 다른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10년을 바친 집과 같은 토트넘을 떠나기로 한 것이죠. 과연 그는 왜 가장 화려한 순간에 이별을 택했을까요? 유로파리그 우승의 환호성이 채가시기도 전 런던 북부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손흥민 선수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으니 이제 토트넘에서 은퇴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캡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가장 화려하게 빛나고 있을 때, 누구보다 뜨거운 박수를 받고 있을 때, 자신의 집과 같았던 런던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왜였을까요? 10년이라는 세월. 강산도 변한다는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토트넘의 푸른 유니폼을 입고 400경기가 넘는 혈투를 치렀습니다. 런던은 그에게 제2의 고향이었고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팀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남은 불꽃을 온전히 태우기 위해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터주어야 할 때라는 것을 말이죠.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이 터져나왔을 때 전 세계 축구계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승까지 시켜놓고 왜 떠나느냐, 사우디의 거대 자본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억측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중동의 오일머니가 아닌 축구의 불모지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의 LAFC였습니다. 그 결정의 이면에는 오직 하나, 축구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가 있었습니다. 다가올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그는 국가대표팀의 리더로서 그곳의 환경에 미리 적응하고 체력을 관리하며 최고의 컨디션으로 마지막 월드컵을 장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팀을 위한 마지막 배려와 자신의 꿈을 위한 과감한 도박.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손흥민다운 선택이었습니다. 2025년 8월 운명처럼 그의 마지막 작별 인사는 한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토트넘의 프리시즌 투어. 한국 팬들이 가득 메운 경기장에서 그는 토트넘 호스퍼 로고가 박힌 유니폼을 입고 마지막으로 그라운드를 밟았습니다. 경기 종료 후 그는 마이크를 잡기도 전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10년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펑펑 우는 그의 모습에 6만 관중은 물론 TV로 지켜보던 국민 모두가 함께 울었습니다. 10년 전 앳된 청년으로 런던에 입성해 아시아인 최초의 EPL 득점왕이 되고 토트넘의 주장 완장을 차기까지. 그가 견뎌온 외로움과 압박감이 그 뜨거운 눈물에 섞여 나오고 있었습니다. 토트넘 동료들도 하나둘 다가와 그를 껴안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이적을 넘어 한 시대가 저무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슬픔도 잠시, 그는 곧바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천사들의 도시, 미국 로스앤젤레스였습니다. 런던의 회색빛 안개 대신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태양이 그를 반겼습니다. LAFC의 검은색과 금색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의 모습은 생소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다시금 신인 선수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미국 현지의 반응은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공항에는 수천 명의 팬들이 인산인해를 이뤘고 SONNY가 새겨진 유니폼은 판매 시작 몇 시간 만에 품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시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33세 나이에 낯선 리그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유럽보다 수준이 낮다고 방심하다가는 망신만 당할 것이라는 비판론자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 말보다는 발로 증명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는 LA에 도착하자마자 시차 적응도 채 되지 않은 몸으로 훈련장에 나갔습니다. 런던에서의 10년 영광을 모두 내려놓고 그는 다시 0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미국 무대 데뷔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그 경기에서 손흥민은 단 15분 만에 전매 특허인 손흥민 존에서의 가마차기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관중석은 폭발했고 그를 의심하던 미국 매체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리미어리그의 왕 손흥민이다. 10년의 헌신을 뒤로하고 눈물로 떠난 런던. 그리고 낯선 땅 LA에서의 화려한 부활. 손흥민 선수의 2025년은 그렇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미국 무대를 밟은 그에게는 리오넬 메시라는 거대한 산이 기다리고 있었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기적의 지표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2025년 가을 미국 대륙은 거대한 축구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름만으로도 가슴 설레게 하는 두 명의 거인이 있었습니다. 마이애미의 리오넬 메시,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의 손흥민. 사람들은 이 대결을 신들의 전쟁이라 불렀습니다.
유럽의 정점을 찍고 대륙을 건너온 두 전설의 만남은 그 자체로 미국 스포츠 역사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처음 손흥민 선수가 LAFC에 입단했을 때만 해도 현지 전문가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메시는 이미 미국 축구의 상징이다. 손흥민이 아무리 대단해도 메시의 영향력을 넘어서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그런 평가를 비웃기라도 하듯 첫 경기부터 미국 축구의 패러다임을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데뷔전에서의 골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런던에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손흥민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 그의 햄스트링은 마법처럼 회복되었고 전성기 시절의 폭발적인 스프린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수비수 두세 명을 달고도 쏜살같이 치고 나가는 그의 모습에 미국 팬들은 치타가 나타났다며 열광했습니다. 기록은 경이로웠습니다. 입단 후 단 3개월 동안 13경기 출전, 12골 4도움. 거의 매 경기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미친 활약이었습니다. 특히 라이벌 팀과의 엘트라피코 더비에서 기록한 해트트릭은 LA 전역을 마비시킬 정도였습니다. 헐리우드의 스타들이 그의 경기를 보기 위해 앞다투어 경기장을 찾았고 그가 공을 잡을 때마다 2만 관중이 기립하여 소니를 외치는 장관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연말 전 세계 축구계를 충격에 빠뜨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크트가 선정한 2025년 MLS 올해의 선수. 모두가 리오넬 메시의 이름을 예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의 손흥민이었습니다. 메시를 제치고 미국 최고의 선수가 되었다는 소식은 유럽 매체들까지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에이징 커브라며 비웃던 토트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는가? 손흥민은 미국 축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단순히 골을 많이 넣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 보여준 그의 리더십, 팬들을 대하는 진심, 어린 매너 그리고 LAFC를 리그 1위로 끌어올린 압도적인 영향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현지 언론은 손흥민을 코리안 킹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LAFC 구단은 올해 최고의 명장면 10가지를 발표하며 그중 무려 3개를 손흥민의 활약으로 채웠습니다. 그가 경기 후 관중석으로 다가가 어린 팬에게 자신의 유니폼을 벗어주고 태극기를 든 한인 동포들을 향해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은 미국인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사회 내 한인들의 자부심이었고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을 깨부수는 거대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LA의 한인타운에서는 그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모든 식당이 축제 분위기였고 아이들은 너도 나도 등번호 7번이 새겨진 검은 유니폼을 입고 공을 찼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을 정복한 손흥민의 위상은 이제 대륙을 넘어 우주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공식 발표한 전설의 명단.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라는 거대한 산들과 나란히 서게 된 손흥민의 이름. 아시아 축구 역사상 단 한 번도 도달하지 못했던 그 신의 영역에 손흥민이 발을 들이는 순간 전 세계는 다시 한번 숨을 죽였습니다. 과연 피파가 공인한 세계 9대 천왕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손흥민은 어떻게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첫사랑이 되었을까요? 축구라는 스포츠에는 수많은 별이 떴다집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역사가 기억하고 시대가 추앙하는 태양과 같은 존재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2025년 연말 국제축구연맹 피파는 전 세계 축구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공식 발표를 하나 내놓습니다. 이름하여 당신의 첫 유니폼을 장식한 9명의 슈퍼스타. 이 명단은 단순한 실력순이 아니었습니다. 축구라는 종목에 입문하는 수억 명의 아이들이 가장 먼저 꿈꾸고 전 세계 팬들이 가장 처음으로 이름을 새겨넣은 시대의 아이콘들을 선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쟁쟁한 명단 한가운데 전 세계를 경악해 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 기록의 파괴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삼바 축구의 후계자 네이마르, 차세대 황제 킬리안 음바페.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하나같이 축구 역사 그 자체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케빈 더브라위너, 루카 모드리치, 해리 케인,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까지 유럽과 남미의 전설들이 즐비한 그 틈바구니 속에 아시아인으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손흥민이 당당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 축구의 경사를 넘어선 사건이었습니다. 피파가 공인한 세계 9대 천왕. 아시아 선수가 실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스타성, 인지도 그리고 팬덤의 영향력에서 메시, 호날두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공식적인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콧대 높은 전문가들도 이번만큼은 이견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프리미어리그라는 전쟁터에서 묵묵히 증명해온 그의 성실함과 미국 대륙까지 집어삼킨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피파가 전 세계에 공표한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이적 시장 전문 매체 트랜스퍼마크트는 2025년 한 해를 결산하며 세계 축구 8대 기적을 선정했습니다. 92년 만에 우승한 팀, 사부 리그 팀의 반란 등 굵직한 사건들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손흥민의 유로파리그 우승이었습니다. 8대 기적 중 팀이나 국가가 아닌 선수 개인의 사례가 포함된 것은 손흥민 선수가 유일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우승컵도 들지 못했던 천재 축구 선수가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던 33살의 나이에 그것도 자신이 10년을 바친 팀을 최하위 위기에서 구해내며 태극기를 두르고 트로피를 들어올린 사건. 세상은 그것을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비난과 조롱을 딛고 일어선 한 남자의 집념이 축구의 신마저 감동하게 했다는 것. 트랜스퍼마크트는 손흥민의 우승을 통해 전 세계에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운명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바꿀 수 있다. 독일의 차가운 숲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수천 번의 슈팅을 날리던 소년. 인종차별과 편견의 시선을 묵묵히 견뎌내며 런던의 왕이 되었던 청년.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 아이들이 유니폼에 가장 먼저 이름을 새기고 싶어하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만의 보물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 아이가, 남미의 축구 소년이, 그리고 축구 종가 영국의 어린 팬이 나도 손흥민처럼 되고 싶다며 7번 유니폼을 입습니다. 피파가 그를 9대 천왕으로 선정한 진짜 이유는 그가 넣은 골의 개수 때문이 아니라 그가 전 세계 팬들에게 심어준 꿈과 희망 때문일 것입니다. 2025년의 끝자락, 손흥민은 세상 모든 축구 선수가 부러워하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하게 말합니다. 저는 그저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 석자는 이제 축구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한 인류의 드라마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2025년 손흥민 선수는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화려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유럽의 우승컵을 품에 안았고 미국의 득점왕이 되었으며 피파가 공인한 9대 천왕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남들은 이제 이룰 것을 다 이루었으니 편안하게 은퇴를 준비할 나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시계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해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미 2026년 여름 북중미 대륙을 뜨겁게 달굴 월드컵의 무대를 향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2025년 여름 수많은 선택지를 뒤로하고 미국 MLS 무대를 택했던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2026년 월드컵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에서 공동 개최됩니다.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주장으로서 생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이 무대에서 가장 완벽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미리 현지의 기후에 적응하고 장거리 비행의 피로를 최소화하며 북중미의 잔디 위에서 최상의 감각을 조율하는 것. 그것이 그가 10년 정든 런던을 떠나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국가대표팀 주장의 책임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억합니다. 2014년 브라질에서의 통안의 눈물, 2018년 카잔의 기적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울음, 그리고 2022년 카타르에서 안와골절이라는 치명적인 부상을 딛고 마스크를 쓴 채 투혼을 발휘하던 그 처절한 눈빛을 말이죠. 손흥민 선수에게 태극마크는 단순히 가슴에 다는 휘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5천만 국민의 기대를 짊어진 거룩한 부담감이자 자신의 축구 인생을 지탱해온 가장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를 더 간절하게 만듭니다. 그는 사석에서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이제 34살이 될 2026년. 육체적인 전성기는 지났을지 몰라도 그의 축구 지능과 경험, 그리고 리더로서의 카리스마는 역대 최고치에 달해 있습니다. 미국 무대에서 메시와 경쟁하며 쌓은 자신감, 그리고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터득한 이기는 법은 대한민국 대표팀에 이식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2026년의 손흥민은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손흥민 중 가장 무서운 선수가 될 것이라고요. 그는 이제 골을 넣는 법뿐만 아니라 팀 전체를 춤추게 하는 법을 압니다. 미국 LAFC에서 3개월 만에 리그를 평정한 그 압도적인 적응력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마치 손흥민의 앞마당처럼 느껴지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그의 표정이 밝아졌다는 점입니다. 런던에서의 마지막 시기, 비난과 압박 속에 굳어있던 그의 얼굴에는 다시금 축구를 처음 시작하던 소년의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축구가 다시 즐거워졌습니다라고 말하는 전설의 모습에서 우리 국민은 2002년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다는 희망을 봅니다. 그는 이제 홀로 싸우는 고독한 에이스가 아닙니다. 이강인, 김민재 등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후배들을 이끌고 대한민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거침없이 전진하는 거대한 함선의 선장입니다. 2026년의 월드컵. 그것은 손흥민이라는 전설이 써내려갈 라스트 댄스의 피날레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에게 묻습니다. 또다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손흥민 선수는 대답 대신 경기장으로 향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그가 보여준 행보 자체가 이미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이징 커브를 비웃던 이들을 실력으로 침묵시키고 피파가 공인한 전설의 반열에 오른 이 남자간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북중미의 태양 아래서 마지막 성배를 향해 질주하는 모습. 상상만으로도 전율이 돋지 않습니까? 손흥민의 2025년은 기적으로 끝났지만 그의 2026년은 신화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간절하며 여전히 우리 곁에서 뛰고 있습니다. 전설의 마지막 질주가 멈추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꿈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손흥민이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에 열광하고 때로는 내 일처럼 눈물을 흘리는 걸까요? 단순히 그가 골을 많이 넣어서일까요? 아니면 그가 세계적인 부와 명예를 가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손흥민에게서 본 것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삶의 무게를 견뎌내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행보는 한편의 위대한 인간 승리 드라마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15년 동안 우승컵 하나 없다는 이유로 실패한 천재라 불렀고 나이가 들자 유통기한이 지난 선수라며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의 그 어떤 비난보다 무서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2025년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꿈을 포기할 명분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일어설 이유를 찾고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33살 축구와 끈을 묶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의 통증과 싸우면서도 그가 런던의 새벽 공기를 가르며 훈련장으로 향했던 건 단순히 우승컵을 따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자신을 믿어준 이들에 대한 예의였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지독한 성실함이었습니다. 에이징 커브라는 말은 비단 축구 선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며 수많은 한계의 벽에 부딪힙니다. 내 나이에 뭘 더 하겠어. 이제는 세상이 나를 원하지 않아라며 스스로를 가두고 적당한 타협의 길을 찾곤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2025년의 기적 같은 반등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유통기한 따위는 없다는 것을요. 스스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전설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가 유로파리그 우승 후 태극기를 휘두르며 오열하던 장면은 단순히 한국인의 자부심을 자극하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5년이라는 긴 암흑의 터널을 통과해 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의 눈물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아 괴로워하는 수많은 청춘에게, 그리고 명예퇴직을 앞두고 삶의 길을 잃은 가장들에게 손흥민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무관의 세월은 실패가 아니라 더 큰 우승컵을 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일 뿐이라고 말이죠.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다시 0부터 시작한 그의 용기는 또 어떻습니까? 10년간 쌓아온 런던의 기득권을 모두 버리고 축구가 즐겁다며 다시 어린아이처럼 뛰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도전의 의미를 배웁니다. 성공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기꺼이 불확실함 속으로 몸을 던지는 태도. 피파가 그를 구대 천왕으로 선정한 진짜 이유는 그의 화려한 개인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의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우리에게 축구선수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꺼내보는 한 권의 자기계발서이자 인생의 벼랑 끝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따뜻한 위로의 손길입니다. 그가 2026년 월드컵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그는 우리 가슴 속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 7번이라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새겼으니까요.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세상의 시선 때문에 혹은 스스로에 대한 불신 때문에 움츠러들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의 2025년을 기억해 주십시오. 15년의 무관을 견뎌내고 마침내 기적을 쏘아올린 그 남자의 눈물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인생사에도 반드시 마지막 우승컵을 들어올릴 그날이 올 것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또 한 해의 태양이 저물어가는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기적 같은 여정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한 명의 축구 선수가 팀을 옮기고 우승을 한 기록일지 모르나 우리에게 손흥민의 2025년은 단순한 스포츠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운명을 이기는지, 그리고 진심이 어떻게 세상을 감동시키는지를 보여준 한 편의 거대한 서사시였습니다. 올해 초 런던의 차가운 빗줄기 속에서 고개를 숙였던 그의 뒷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부상과 노쇠화라는 잔인한 비수 아래서 10년의 헌신이 부정당하던 그 고독했던 시간들. 만약 그가 거기서 멈췄다면 손흥민은 그저 한때 잘 나갔던 선수로 기억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깊은 수렁에서 다시금 축구와 끈을 조여맸습니다. 5월 스페인 빌바오에서 쏘아올린 그 눈물의 우승컵. 15년 무관의 한을 씻어내고 태극기를 두른 채 포효하던 그 장면은 2025년 축구계의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눈물의 이별. 10년을 사랑했던 토트넘 팬들에게 마지막 우승 트로피를 선물하고 박수칠 때 과감히 떠났던 그의 뒷모습은 리더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LA에서 다시 시작된 제2의 전성기는 또 어땠나요? 리오넬 메시라는 거대한 상징을 제치고 올해의 선수가 되고 피파가 공인한 구대 천왕의 자리에 아시아인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순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나이라는 숫자는 열정이라는 불꽃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박문성 해설위원이 말했듯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인생의 변곡점을 찍어낸 참 손흥민다운 선택이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2025년은 가고 대망의 2026년이 밝아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미국 무대에 완벽히 적응한 코리안 킹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영원한 7번으로서 마지막 성배인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합니다. 2025년의 시련을 이겨낸 그이기에 우리는 그의 2026년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써내려갈 마지막 라스트 댄스가 얼마나 더 눈부실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릴 뿐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인생 드라마를 지켜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 역시 각자의 경기장에서 매일매일 치열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상 같은 좌절에 넘어지고, 때로는 너는 이제 끝났다는 세상의 비아냥에 마음을 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것처럼 당신의 인생에도 반드시 5월의 빌바오 같은 기적의 밤은 찾아옵니다. 15년을 기다려 트로피에 입을 맞춘 그 집념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눈물 끝에 웃음을 찾았듯 여러분의 다가올 2026년도 눈부신 반전의 역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듀 2025 그리고 영원히 기록될 손흥민의 계절. 전설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더 위대한 시작을 준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아이콘, 우리들의 영원한 캡틴 손흥민. 당신이 있어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는 당신의 이름 세 자를 목이 터져라 외칠 것입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극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